존경하는 완주군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3내 이사 출신 산업건설운영 소속 유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정책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며 완전 공공보육, 교육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관한 분정 질문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의 정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약 30년 뒤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시, 군, 구가 모두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지난 8월 13일 통계청과 함께 100년 후 인구 변화를 전망한 감사원이 지방 소멸의 현실화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말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 평가를 통해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16년간 200조 원을 썼지만 대책 규모 분리에만 치중했을 뿐 저출산 해법 찾기는 실패했다고 일갈했습니다. 지난달 초 도내 한 언론사도 전북 인구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과 관련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매년 저출산, 청년, 일자리, 고령화, 중장년, 농촌 활력, 다문화, 도시 재생 등 6개 분야, 13개 과제, 190개 사업에 총 사업비 1조 228억 원을 투자해 왔으나 2001년 200만 명 이하로 떨어진 이래 올해 3월 180만 명 선까지 무너지는 등 전라북도 인구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인구정책 실패, 인구 감소 뼈아픈 현실은 우리 완주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입 장려금 지원, 결혼 축하금 지원 등의 전입 지원 정책과 보건소 및 교육아동복지과 중심으로 출산 장려금 지급, 다자녀 양육비 지급 등의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인구 증가로 연결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2017년 10월 9만 6천 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말 기준 9만 1천 명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정책의 핵심인 완주군의 고용 도양 및 고용 지표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2021년, 2025년 완주군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보면 완주군 청년 고용률은 2020년 상반기 26.9%로 고창군, 군산시 다음으로 낮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완주군 실업률은 2.8%로 도내에서 전주 다음으로 높습니다. 산업구조 자체가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먼 것도 있습니다. 역시 같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산업 종사자 수는 제조업 종사자가 가장 높고 사업 재수가 가장 많은 도소매업 종사자는 8.4%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완주군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보면 마련한 자체가 진일보한 것이긴 하지만 아쉬움도 큽니다. 앞서 감사원 등의 분석처럼 대책 구매 분리계만 치중했다는 인상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구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부터 청년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각 생애주기에 필요한 복지 정책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분야를 총망라해야 하는 종합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정부의 노드맵에 따라 지자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는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이야말로 주민복지 서비스 일선을 책임지는 거버넌스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요구이자 방향성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인구 정책 등의 인력 및 예산을 강화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완주군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밑빠진 덕에 물 붓기식의 예산 낭비와 지자체 간에 벌이는 승산 없는 인구 재로동 게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깥으로 향해 있는 정책의 시선을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 뺏어오기 정책에서 지키기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일단 지금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맞춤형 정책으로 응답하고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군수님, 완주군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해 군수님은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뺏어오기 전략에서 지키기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군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주 여건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미흡하고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여기십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출생률 제로 시대에 출산 장려책에 머무는 인구 정책은 더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본원은 인구 정책의 미래 방향성으로서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미래 완주 청사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 보장은 한마디로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출산령이 몇 분 쥐어주고 그때부터 알아서 각자 살 길을 찾으라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아이를 돌보고 교육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책임지는 정책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 인력, 질 좋은 프로그램 등 인프라는 갖춰졌다고 봅니다. 학교, 대학, 군의 유휴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흩어져 있는 인적 자원을 모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현장 요구와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운영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별, 부모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아이를 낳고 길기 좋은 지역이라면 거기가 어디든 인구가 모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본원은 세부적으로 국공립 및 공공 어린이집 확대 운영 방안 모색, 부모 경제력 등 사회 격차에 따른 분리 돌봄, 국차가 방지를 위한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부모 경제력 등 사회 격차에 따른 분리 돌봄 고차가 방지를 위한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유기적 운영 방안 모색, 영유아 전담국 어린이집 및 기관 운영 방안 마련, 가족 돌봄 휴가, 한부모 육아휴직 및 자녀 돌봄 휴가 확대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이 없이는 발전도 성장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마을도 없고 지역은 자동 소멸하는 것입니다. 비록 군정질문 형태를 필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완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군수님, 본 의원이 제시하는 돌봄과 교육 공공성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군의 정책 및 향후 실행 계획과 더불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군정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일괄 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일 군수님은 나오셔서 유우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박성일입니다. 제2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유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정책,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필요,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형 공공보육 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저출산, 고령화 등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9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5월 완주군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주군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율 제고, 정주 여건 개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완주군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입니다. 본 계획은 총 7개 분야 90개 과제, 약 2,500여 원의 규모의 사업을 담아 수립하였으며 분야별 추진 전략 및 세부 계획을 중심으로 향후 10만 완주, 살기 좋은 완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로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뺏어오기 전략에서 지키기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뺏어오기가 아닌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제도, 또 주거환경 개선 확대 등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지키기 위한 인구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인식, 지역 여건 등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주민 요구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 시행으로 머물고 찾아오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군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주 여건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미흡하고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완주군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르면 관내에서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져 순유출이 발생하는 인구의 사회적 감소 시작 시기는 2017년 11월부터입니다. 특히 2030 20대 30대 사이 청년층 유출이 심각해져 지난해에는 군 전체 전출자 중 40% 이상이 젊은 층입니다. 이처럼 청년층이 떠나는 주요 원인은 자녀의 교육, 일자리, 주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현재 완주군 지역 내에서 청년층의 요구를 충족할 만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주된 이유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간 우리 군은 청년 점프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청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쿠팡 등 대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으며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1만 3천여 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단기, 중장기 청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2020년부터 구성되어 운영 중인 민관 협의를 활성화시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청년 세대는 미래 100년 완주를 이끌어갈 핵심 주체입니다. 이들이 완주에 정착하여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년의 선호도와 행복 가치관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또 현재 군의 정책 및 향후 실행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가구 소득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이 질 높은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군은 보육과 교육 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미래 세대 육성을 군정 5대 핵심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전국 두 번째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아파트 르네상스 돌봄, 공동 육아 나눔터 조성,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국 최초 농촌유학센터 운영, 인재스쿨, 애양장학금 등 다양한 으뜸인재 육성 정책과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3례 중, 여중 통합 중 신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완주군 교육발전위원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차별화된 농촌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는 결혼해서 임신, 육아까지의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보편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연령별 맞춤형 돌봄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야간 보육 등 수요자 맞춤형 돌봄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및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과 육아휴직, 유언근무제 등 활성화를 통해 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 돌봄의 공공성 보장과 관련하여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 등 4가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각각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은 질 높은 공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 1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매년 공공형 어린이집도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화로 관내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2023년까지 공립 어린이집 5개소를 추가 확대할 예정이며 또한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여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모의 경제력 등 사회 격차에 따른 분리, 돌봄 고차화를 방지하기 위한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의 유기적 운영체제 마련입니다. 완주군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아동센터 13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6개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3개소를 직영 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사회적 격차에 따른 분리 돌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 간 연계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없는 돌봄 안전망을 촘촘히 하여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아 전담 국공립 어린이집 및 기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죽은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입니다만 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영아, 장애아, 다문화 등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영아 전담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보조금 등 차별을 두었으나 이후에는 신규 규정이 없어져 영아의 보육 여부는 개별 어린이집 보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시에도 영아 보육이 우선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겠으며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영아 보육에 있어서도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돌봄 휴가, 한부모 육아 휴직 등 자녀 돌봄 휴가 확대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 돌봄 휴가 등의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제도의 인식 저조, 또 사회적 공감대 형성 미흡 등의 이유로 제도 활용률이 저조한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제도 등을 적극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제도 홍보 및 지원책 마련을 통해 정책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공존하는 가족 친화 도시 완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는 저출산 문제, 인구 문제는 그 핵심은 보육, 돌봄, 그리고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은 보육, 돌봄, 나아가 교육 문제까지 우리 공공에서 더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완주형 보육 시스템 한번 만들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제도상이나 예산 등의 문제 등으로 아직 그 완주형을 아직 지금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의원님과 함께 같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육 지금 아이 낚시 싫어서 안 낳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 문제, 돌봄 문제, 교육 문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공공에서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은 더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식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유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국가 책무에서 지방 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려고 제가 군정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이거는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같이 노력하면 완주형 공공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더불어 그간 본 의원이 꾸준히 요구한 것은 완주군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지자체의 책무를 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환경 이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8대 의회에 통하는 일에 본 의원은 완주군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진안으로 가고, 매립은 전주시 삼천동에, 소각은 전주시 상림동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범한 자족 도시를 표방하는 완주군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완주군 후 중장기적 환경 대책을
말해야 함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등 시간을 끌며 지지부조했던 것이 3년이 흐른 지금에야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삼내 후상마을 도시가스 설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상마을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700m 이르는 KTX 철도 횡단에 드는 압입공사였습니다. 그 누구도 성공의 희망을 품지 못할 때조차 본 의원은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동료 의원님과 삼내읍, 일자리 경제과, 환경과, 상하수도 사업소 등 관련 의사 결정 주체들과 소통과 협치를 통해 오랜 기간 묵혀봤던 수감사고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단지 본 의원의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 완주군의 성과라고 봅니다. 이렇게 쌓인 성공 경험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 집행을 낳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판을 흔들어 보자,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하면 집행부는 의례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의원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기운이 딸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끌고 가다 보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출생률 제로시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이제는 없던 새로운 세상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상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제를 맡는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 공동체를 조성하고 그를 기반으로 완주군 인구 정책을 뒤흔들어 보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완주의 저력이라면, 열정적인 완주군 집행부가 힘을 모은다면 얼마든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군수님. 군수님이야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